우리 부모님 건강 체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양대 명수병원 내분비 내과 이재혁 교수님의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앉아서 명절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박현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계획이 많이 틀어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계획을 많이 하셨나 네, 봐요. 그렇죠. 뭘 먹을까, 집에서 또 뭘 맛있는 걸 해놓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절은 이번에 굉장히 기니까 가족들끼리 또 오랜만에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웃고 같이 자고 먹고 또 놀고 이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또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좀 무뚝뚝한 아들이라서 전화를 부모님한테 드리면 아버님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별일 없으시죠? 네, 이러고 끊습니다. 보통의 부자지간. 어머니가 받으시면 별일 없죠? 너는? 네, 저도요. 알았다. 보통 이제 두 마디가 좀 더 있고. 엄마랑도. 딸들은 이제 엄지인 아나운서 같은 딸들은 살갑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명절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오랜만에 체크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한 4개월, 5개월 만에 뵀더니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부모님을 여쭤봤더니 뭐 불편한 게 있어서 모시고 온 것도 있고 예전 같지 않게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고 말투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았나 혹시나 또는 가지고 계신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셔서 새로 당뇨를 진단받거나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암을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명절 때 부모님을 간단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부모님 만나면 어떤 걸 먼저 여쭤봐야 될까요?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게 좀 많으니까 그치, 뭐 그치. 혈당이나 혈압 같은 거를 요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체크하고 계신지 약 잘 들고 계신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체중이 어떤지를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나름 조금 그래도 며칠 신경 쓰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왔더니 살이 빠졌네. 예. 너무 날씬해졌네. 아니까요. 이 교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좀 배가 빠지셨어요. 예.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건 굉장히 나쁜 신호예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부모님들이 3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여쭤봤을 때 엄마 식사 잘하세요? 아버지 식사 잘하세요? 근데 나 밥 잘 먹는데 그래도 체중이 주는 건 더 위험한 신호고 식이량이 더 줄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이 빠졌다는 것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신호죠.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이 되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체중이 빠지면 근육이 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고 근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체중이 느는 것도 문제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뭐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체중이 늘었다는 것도 건강에 나쁜 신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체중이 몇 킬로나 늘었는지 물어보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데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런 질환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체중이 빠지는 것도 나쁜 신호지만 특히나 뭐 잘 먹고 잘 지내신 분들이 배가 특히 나오고 체중이 의도하지 않게 3, 4kg 이상 많이 늘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체중이 근데 부모님도 체중 재세요? 자주 재신 분도 있지만 집에 체중계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중을 적극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안 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몇 킬로인지 모르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받으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앱이 있는데 앱에서 보시면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키 몸무게 재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나라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명절 때 만나서 부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검진 했던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체중 관리하고 또 체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걸어 다니고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그렇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것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흉내를 하나, 이건 뭐 특별히 비하하는 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요. 맞아요. 그리고 걸을 때 네.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네. 손 움직임 없이 이렇게 발을 끌듯이 한쪽 맞아요. 다리를 약간 또 하나는 끄는 듯이 발을 좀 끄시죠. 끄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꾸부정하게 이렇게 걸으십니다. 펭귄 같이 걷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네, 그런 거. 이런 걸음걸이는 근력과 신경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킨슨 질환 같은 것들이 걸음걸이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걸음걸이가 걷긴 걷는데 발을 떼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일어서서 첫 걸음 떼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격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가족들끼리 걸어요. 산책을 가는데 항상 어머님, 아버님이 난 좀 천천히 갈 테니 니들 먼저 가라. 걸음걸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도 건강의 신호가 올 수 있고 혹시나 아프다고는 안 하시지만 근력이 너무 떨어졌거나 뇌졸중이 와서 운동 능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잘 체크해봐야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서 얼굴 자세히 쳐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민망해서. 얼굴까지는 그쵸? 자세히 예. 가족들끼리 앉아는 있지만 그냥 얘기 좀 몇 마디 하다가 또 누워서 자기 할 일하고 자기 방에 TV 들어가고 보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족 얼굴 보진 않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얼굴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 생기거나 하면은 표정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표정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신 거죠. 대화를 또 하셔야 되는데 표정을 읽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화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들이 특히나 파킨슨이나 뇌혈관 또 신경계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예전엔 잘 웃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당 같은 거 보면 아침에 계속 웃잖아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시면서 계속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TV만 보고 계신다든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했는데도 다 웃는데 혼자만 안 웃고 계신다든지 그러면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네요. 또 하나는 부모님하고 또 얘기를 자주 하실까요? 명절 자주 때 하려고는 가시면 노력하지만 잘 안 맛있는 되죠. 음식 해주는 것만 좋고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건 좀 귀찮아서 혼자 TV 보고 쉬잖아요.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부모님의 기억력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유 나이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뭐 드셨어요? 명절 때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어제 저녁은 혹시 뭐 드셨어요? 이런 것들 간단한 것 단기 기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 기억 자체가 너무 기억을 못 하신다. 이럴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기억의 소실도 패턴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뭘 먹었더라. 근데 혹시 갈비 드시지 않으셨어? 아 맞아 갈비 먹었어. 이런 건 건망증일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조금 그러면 근데 질문은? 어제 마트 갔다 오셨다면서요? 나는 마트를 갔다 온 적이 없는데. 힌트를 이 드렸는데도 행동 자체를 아예 까먹으시면 이건 치매나 이런 기억 장애를 시사할 수 있어요. 힌트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네, 그런 방법이네요. 대화를 간단한 대화를 가지고 어머니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나 의심이 되면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체크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부모님하고 앉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부모님이 즐겁게 말씀하시고 표정이 밝으신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약 안 드시는 부모님 계실까요? 없죠. 너무 많습니다. 네. 부모님의 약봉투 조금 더 발전하면 처방전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막 무름약, 혈압약, 네. 잇몸약 이 드시는 약이 많아지잖아요.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의 열의 9은 항상 한 달치 약이 남았습니다.
한 달 반치 약이 남았습니다. 약을 좀 덜 주세요. 뭐는 먹었고 뭐는 안 먹었습니다. 약 복용력이 굉장히 불규칙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보고 약이 2달 뒤에 병원 가실 예정인데 그럼 약이 2달치가 있어야 되는데 1달치밖에 안 남았으면 자꾸 더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2달치 약, 2달 뒤에 병원 가기로 돼 있는데 약이 6개월치 남아있다. 그럼 계속 잘 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봉투를 보고 약을 잘 복용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의사는 약 처방을 해줍니다. 약국에서도 약을 지어주는데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게 지어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귀찮아서 한 봉지에 다 넣어줘서 툭 털어놓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가면 약 8개를 따로 주는 경우들도 있고 나는 한 봉지에 먹으면 내가 관심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싶은데 요건 한 봉지에 넣어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약을 먹기를 편하시는지를 좀 확인해서 어떻게 약이 복용되고 처방되고 포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어머님들이 제일 아까워하시는 게 물론 음식도 아까워하시고 돈도 아까워하시는데 약도 너무 아까워하세요. 맞아요. 얼마 전에 진료 오셨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처방해 주신 약 그거 요번에도 한번 주세요. 3년 동안 찾아봐도 처방 기록이 없어요. 4년 전에 한 달치 처방해 줬던 소화제를 4년 동안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을 너무 안 버리세요. 그게 또 유통기한이 그래서 있는 거죠. 보시고 처방 기록이 처방됐던 조제됐던 게 1년이 넘었던 약은 과감히 부모님 집에 가서 버려주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봉투까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자, 티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건강검진 확인해 보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한가요? 나이가 더 들면 더 자주 받아야 될까요? 라는 그러게요. 질문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은 성인은 2년에 한 번 해주죠. 나라에 돈이 더 많다면은 1년마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2년마다 하는데 가지고 있는 질환, 그다음에 기존에 진단받았던 어떤 기왕력이 있으면 조금 더 기간을 달리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나 기본적인 혈당이라든지 혈압, 체중 이런 것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하시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도 검진은 2년에 한 번 해주시는데 위험이 심했다든지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 체크 하시면 좋겠고요. 위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르신들도 용종이 있었다든지 병변이 있으면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과 검진이나 시력, 청력 등도 매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치과도 뭐 스케일링도 뭐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피 검사도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매년. 네, 매년 하시면 좋죠. 네. 네. 부모님의 건강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